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국해서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취임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이고요. 이번 순방에서 여러 가지 과제와 의미를 또 얻어와야 됩니다. 외교관으로 오래 계셨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네, 의원님 역대 이제 해외 정상이나 여왕 이런 분들의 장례식 참석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일단 첫 번째 일정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엘리자베스 2세는 한국과 인연도 깊고 또 장례식이 마침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직전에 개최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가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엘리자베스 2세는 1999년 방한했을 때 안동 하회마을을 갔었는데요. 네, 그때가 마침 여왕의 73회 생일이어서 네, 한식 전통 생일상을 받은 인연도 그랬죠. 있는 친근한 분이시죠. 예. 자, 여러 가지 많은 또 업적과 또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것, 당연히 좀 조문의 의미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나요? 예, 사실 이번 장례식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상급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의 세기의 장례식이라 불릴 만하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여왕 서거에 정중히 조의를 표하는 이상 큰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그 대통령의 현지 일정도 보면 어제 도착한 직후에 네. 상주인 찰스 3세가 주최한 리셉션에 가셨고요. 네. 오늘 저녁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는 장례식 참석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가벼운 인사 이상의 그렇죠.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조문 이상의 다른 성과나 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영국 일정이 끝나면 이제 유엔 총회로 또 넘어갑니다. 기조연설 10번째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연설 내용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 어떤 의미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늘 강조해온 자유의 확산 문제, 네. 그리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유엔 총회 주제가 군수령의 시점, 영어로 하면 워터쉐드 모멘트입니다. 네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대지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주제인데 기조연설도 이에 맞춘 것 같고요. 네. 다만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취임 후에 첫 번째 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북한이 네. 핵무력 입법화 조치로 대응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 때문인지 새로운 제안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기조연설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번 뉴욕 방문 계기에 이루어질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시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연설 자체라든지 메시지가 뭔가 대단한 어떤 변화라든지 의미를 갖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또 예. 정상들과 만나서 물밑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오히려 이 주제보다는 우리나라가 네. 지금 이른바 IRA, 메이드 인 USA법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나가서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도 있긴 해요. 일단 한미 예, 정상회담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번처럼 역시 경제안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 문제인데요. 인플레 감축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전기 자동차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길에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오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네. 4개국 반도체 대화인 치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IRA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가 미국한테 뒤통수 맞는 것과 비슷한 일인데요. 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특히 이 법은 한미 FTA, WTO 규정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갔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겠지만 일부 이제 야권 인사들은 가서 얼굴을 붉히기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강력하게 좀 이번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때문에 사실 별로 실익이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내용을 또 그것도 한미 FTA나 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네. 게 시행이 되는 거를 네. 그대로 놓고 본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전달되고 정상 간에 좀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요, 개최한다고 했다가 일본 측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대통령실은 다시 개최로 확인을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그 동반자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언급했거든요. 예, 사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이나 언론 보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양국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성과를 냈다 하는 그런 조급함이 보이는 것 같고, 아, 네. 근데 일본은 좀 사정이 다르죠. 네. 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든지 네. 또는 통일교하고 자민당 간의 그런 연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보수층을 의식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네.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2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양자 회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남 자체들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은 충분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성과를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지금 한미, 한일 다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중간 선거, 국내 평가,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메시지라도 얻어와야 될 텐데요. 좀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는 제스처나 또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에 걸맞는 미국 측의 그런 반응이 없다면은 네. 우리도 우리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나 외교 관계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예, 특히 한일 관계 문제도 비슷한데요. 네. 사실 지난번 우리 외교장관이 방일했을 때도 네네. 일측은 한국이 해답을 갖고 와라 하는 좀 고압적인 자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저 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역사 문제는 사실 일본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트는 격처럼 일본이 네.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네. 우리가 반드시 해법을 내놔야 되는 숙제를 해야 되는 듯한 모습으로 간다면은 네. 그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답과 별개로 상황이 안 풀린다면 우리도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외교라는 게 일방적인 입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에 동행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뭐 장신구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예. 이번에도 동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 이슈들이 컸습니다. 뭐 다양한 외교관으로서도 활동을 하셨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 영부인들 많이 뵈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좀 커지는 것도 특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가야 한다. 이미 가셨습니다만. 사실 저도 외교관 시절 정상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정상의 배우자가 동행하는지 여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영부인께서 해외 가더라도 재해동포 행사에 참석하고 네. 또 조용한 개별 일정 몇 개 갖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별로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주체가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나토 순방 당시에
정식 외교 직원도 아닌 민간인 신모 씨가 네네. 그분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하의 부인으로 알려져서 더 네. 문제였는데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했고 또 그분이 김건희 여사의 순방 일정을 돕는 역할이었다 그러면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또 패션이나 또 국가의 장신구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또 국내 상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사님의 그 동행 여부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이 풀리기 전까지는 네. 김건희 여사님의 행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본인을 따라다니는 이슈들 때문인데 예전에도 그 말씀하셨던 나토 순방 때도 이제 해외 순방 동행 명단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번 순방에서도 구체적으로 동행한 특히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보좌하는 분들 포함해서 명단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요. 네. 아마 또 조만간 또 우리 당에서도 공개 요구가 있을 거고. 근데 네.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겠죠. 예, 예. 같은 일을 반복하진 않겠다. 뭐 국민들도 그러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일정들도 사실은 공개 안 되다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국민 여론이라던가 이런 뭐 이슈 같은 흐름을 좀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여사님 일정에 관해서 뭐 몇 시간 만에 다시 추가 일정 공지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아, 네. 공적인 조직이 여사의 일정을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아,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여사님 일정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보고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의전팀에서 그걸 검토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인 여사님이 결정해야 합니다. 네. 어린이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박물관을 가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공조직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공식 기구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통상 관리는 그렇군요. 이제 현지 대사관이나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행사,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의전팀 통해서 이제 당사자인 여사, 영부인이 이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뭐 공적 조직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네.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건의를 하거나 제대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여사님한테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근데- 영부인님들도 그랬나요? 근데 부속실 제2 부속실은 네. 대통령 영부인을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조직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아.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하게 되는 거죠. 예, 기승전 또 부속실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좀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을 담당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남북 관계도 여쭤볼게요. 뭐 두루 여러 가지 또 국가안보실에도 계셨으니까요. 태영호 의원입니다. 그 북한 출신이시죠. 이분이 네. 담대한 구상 얘기를 하면서 북미 수교를 얘기했는데 이게 네. 북미 수교가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가능할까도 그렇죠. 그렇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왔나도 궁금하고요. 사실 북미 수교 방안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들어 있어요. 네네. 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꼭 필요하고 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북미 수교이죠. 네. 북한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담대한 구상의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한 거 보면 네. 담대한 구상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태영호 의원이 가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네네. 경제적인 지원 조치를 하겠다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지원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아, 중요한 거는 북한의 체제 안전 체제. 보장이고 북한 네. 정권의 유지죠. 예. 근데 담대한 구상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북미 수교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걸 하려면은 결국 미국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려면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북미 수교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네. 또는 입장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게 공개가 됐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폄하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참 남북관계 걱정된다.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풀어가고자 노력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쇼라고 규정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 그 두 차례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도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하는지 네네.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담대한 구상이 됐든 북미 수교가 됐든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진전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이미 담대한 구상을 담대한 망상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부했고 혹평했었죠. 네. 또 핵무력의 입법화 조치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쇼라고 규정하면은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게 뭘 기대할 수 있죠? 예. 사실 이러한 말은 말을 하면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표현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리면 앞으로 네. 북한의 어떤 대화 제의를 하거나 여러 네. 가지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려고 해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남북이든 북미든 그 당사자 간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 네네. 대화를 풀려고 한다. 이러한 뜻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북한이 움직일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정상 간의 회담도 쇼라고 규정 짓는다면은 예.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양측 모두를 향해서 그간 남북이 합의해온 것들을 잘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보도 이후에도 좀 행사를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 간에 합의한 그런 합의 내용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상 간의 대화가 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지 네. 않습니까?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풀려갈 수 있는 기반이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방향 이미 말씀해 네. 주셨는데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2018년 6월에 열렸잖아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파키스탄에도 계셨고 이스탄불 대사로도 계셨고 안보실에도 네. 계셨고 이게 남북 문제 같지만 사실 중국, 미국 또 주변 국가들하고 긴밀하게 아주 어렵게 조율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이렇게 지금 말하면 예. 단지 반중 친미로만 비춰지면 이게 해결이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그동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또 세력이 갈라지는 그러한 자극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중 관계에서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는데 사실 놀랍지도 않고 단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네네.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 네.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그때 안보 비서관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때도 미국 일본대였고 중국은 냉대에서 한중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초 순방 행사인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회의였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네.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출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정부 태도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네.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윤석열 정부가 잘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국의 이익 또 반대로 러시아와 친한 인도 모디 총리는 또 전쟁 끝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네. 결국은 이게 자국이, 복잡하고 네. 유동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네. 저는 대통령께서 평생 검사만 하셔가지고 네. 이런 외교안보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아, 그러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외교안보 문제는 정말로 복잡 미묘한 거거든요.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검사 시각으로 볼 절대 문제는 그렇지 아니다. 않죠. 예.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네. 그거 하나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해구산을 언급했거든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구구 만화책에 나올 얘기다 이렇게 지금 혹평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북한 핵을 미국 해구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거를 좀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 안 되면은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외교 문제를 검사의 시선으로 선악으로 나눠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